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속보 먼저 살피고 가겠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으로부터 이 비대위원장직 제안받고 수락했습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이 잠시 후에 오후 2시경 긴급 기자간담회 예고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지명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경에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한동훈 비대위 전환을 안건으로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 이르면 다음 주에 전국의 의결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고요. 법무부에서는 오늘 오후 5시에 한 장관의 이임식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법무행정의 공백을 자초하며 떠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한동훈 비대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임 고문들도 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흥수 고문은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 배 12척을 가지고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다. 우리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면서도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배 12척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는 그런 식의 중지가 모아졌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교상 고문은 정치판에 때 묻은 사람보단 오히려 무색 투명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젊은 세대들도 많이 호응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을 냈고요. 일부 원로들은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또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또 한동훈 불가론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의 이유가 된 김기현 전 대표. 지역구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비쳤나 봐요? 네, 맞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어제 지역구인 울산 남구 을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에서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또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당원 동지와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문자 메시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연말연시에 보내는 의례적인 문자라면서도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당만큼이나 또 야당도 부글부글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만났는데 그 회동에 실망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오찬 회동 갖고 당내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만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인다라면서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자신이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오던 일이라고 하면 기존에 주장하고 있는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가 다만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제를 깔았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통합형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양한 계파가 섞인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해야만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통합 비대위 앞서 당내 비명계이자 혁신계를 자처하는 원칙과 상식이 제시한 방안이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이들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면서 비대위는 지도부를 바꾸는 대표직 사퇴, 그러니까 이 대표의 사퇴를 말하며 그러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 치르기 쉽지 않다는 당내 의견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지혜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생각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만 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 대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 전 총리와 회동에서 한 내용을 보면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길로 함께 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이든 물이든 뭐 건너지 못할 게 없다라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김용민 아나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네. 신경민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한테 뭐 심한 말을 했나 봐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예. 안철수 의원을 겨냥하다가 욕설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꼽아달라면서 4가지 보기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예. 이 보기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제시되지는 않았는데요. 그중에 북국집에서 남 시끄럽게 욕하다가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면박을 들은 사람이라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복국집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대표가 이 보기를 선택했는데 사실상 안철수 의원을 이제 시사하는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달에 두 사람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그러니까 이 복국집에서 각각 오찬을 하다가 이 전 대표가 옆방에서 자신을 지적하는 안철수 의원의 대화 내용을 듣고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고함을 쳤던 사건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예. 이 전 대표는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러니 밥이 넘어가냐고 이 땡땡가라고 이제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발언 직후에 진행자와 다른 출연진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만 이 전 대표는 다소 표정이 굳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수했다. 뭐 네. 그런 거였겠죠. 예. 자, 이 전 대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나 봐요. 네,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에 소셜미디어 통해서 사과했습니다. 복국집에서 있었던 일화, 현장 반응 설명하다가 땡땡이라는 표현 들어갔다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도 사과했습니다. 네. 안 의원님 아웅다웅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적절한 표현까지 해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사과하고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문제의 방송 내용 접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 좋아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14.4도였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2도였습니다. 대관령은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30.1도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춥다고 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60cm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행안부가 어제 오후 8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고요. 대설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추우면은 뭐 여러 가지 피해 사고들 많잖아요. 일단 계량기 동파 사고 잇따르고 가장 많죠. 있습니다. 예. 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의 수도 계량기 동파가 87건 발생했고요. 예. 고속도로 눈길 사고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편 결항하고 도로도 통제됐는데 총 9편의 항공기 결항했고 13개 구간이 도로 통제됐습니다. 뱃길도 막혀서 예. 63개 항로에 81척의 여객선 운항 중지됐고요. 그리고 산도 7개 공원 137개 탐방로가 폐쇄됐습니다. 네.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말씀 들으셨죠? 이 시간 운전하시면서 YTN 이슈 앤 피플 함께 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은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안전거리 지켜주시고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